그냥 페이머스한 랜드는 랜드마크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랜드마크가 그렇게 따지면은 전 세계가 랜드마크지? 지금 그거 동해가 랜드마크면 롤. 아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할까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기소개부터 해야죠. 아 그럴까요? 네. 아 저희는 3명의 스트레인저 같은 모임을 하게 되면서 시작된 부분이고요. 저희 채널은 블라블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소개 한 번씩 하고 가시죠. 네. 어떻게 형님부터 네 하시면. 예. 안녕하세요. 예, 아처라고요. 너무 딱딱하신 거 아닌가요? 도시 건축, 도시설계하고 건축을 중심으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뭐 닮은 도시 다른 공간이라는 책을 썼고 책 홍보 한번 하고 그다음에 아처가 해석하는 도시 건축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반장이라고 하고요. 저도 사실 블라블라시 마찬가지로 이제 도시 건축에 대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모임을 갖게 되었고, 저도 이제 도시 설계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마케팅, 해외 마케팅 쪽에 계속 근무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스웨덴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스웨덴 관련한 책들, 이제 북유럽에 좀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런 책을 냈었던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만 이렇게 책 광고를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책 저는 넣어주세요. 호텔 광고 한번 하시죠. 그 지금 호텔은 저희가 휴방볼 때리고 있어가지고 네. 뭐 저는 김 사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건축 설계를 한 10년 정도 하다가 뭐 브랜드나 아니면 비즈니스 관련된 공간과 관련된 비즈니스 쪽에 전체적인 어떤 토탈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일들을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그런 유의 일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아직 처음이라 되게 무겁네요. 곧 되게 어색하게 막. 네, 네. 홍 반장님이 원래 요 테마 준비해 주셨는데 네, 한번 시원하게 진행해 우리 첫 번째 무슨 얘기 하나요? 네. 네, 우리 처음에는 요즘에 좀 재밌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요즘에 여행도 많이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고 싶은 데도 되게 많이 있고 사진 찍고 싶은 데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걸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그런 주제들이 많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이제 랜드마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크게 한 4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랜드마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이제 랜드마크가 뭔가에 대해서부터 좀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랜드마크 우선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먼저 아처님? 제가 먼저. 네. 너무 랜드- 갑자기 훅. 항상 긴장하고 경이로우죠. 긴장하고 계셔야죠. 랜드마크라는 단어는 원래 있었겠죠. 단어장에 있었을 텐데 이게 도시와 건축은 아니고 도시주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1960년대 케빈 린치라는 이제 도시 계획가, 연구가가 처음에 등장했겠죠. 그 사람이 이제 보스턴, 뉴저지, LA라는 세 개의 도시에 대해서 거기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그 도시를 인지하냐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설문조사 통해서 연구했어요. 그리고 또 사실 그 연구에 한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 적은 숫자를 연구했다는 그런 한계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도시를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인지를 하더라라는 거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랜드마크였죠. 나머지 5가지가 뭘까요? 나머지 4개는 얘기하다가 지금 알려줬을까? 뭐 아무튼 패스, 그 다음에 노드, 디스트릭트, 엣지 나중에 랜드마크는 얘기했습니다.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랜드마크라는 거는 이제 뭔가 좀 특이하게 보여야 되는 인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인지성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더불어 가독성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얘기한 건 있었어요. 랜드마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나머지 4개의 요소들과 어울려서 있어야 더 잘 인지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었어요. 린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랜드마크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 최소한 개인들에게
어떤 하나의 배경으로서 중요한 마치 메인 스테이지 같은 그런 곳이 저는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개인들과 시민들의 이야기가 없으면 그거는 저는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이 원론적인 느낌을 찾아가 보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랜드 플러스 마크 형태로 이제 그 명사가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상상해봤을 때 태초에 인간이 무언가를 이제 그냥 사막 같은데 있었다고 하면 어떤 곳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땅에다가 뭔가 이렇게 체킹을 해놓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고 그게 어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방금 아스처 형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그 랜드마크 있고 이정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표는 그러니까 한자로 그 이제 길을 이제 찾기 위한 어떤 하나의 마크 이렇게 표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랜드마크가 예전에는 충분히 그런 어떤 목적적인 어떤 공감대 분명히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약간 아처형님이 살짝 흘려주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그런 공감대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김 사장님은 랜드마크라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를 좀 더 크게 받아들이시는 거네요. 네네. 근데 원래 처음에도 사실 랜드마크의 시작이 된 게 탐험가들이 땅을 개척을 하면서 본인이 갔던 길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사실 랜드마크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제 사실 김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다가 표시를 시작하면서 하게 되었고 이제 그게 흘러 가면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좀 더 어떤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들 이런 걸 위주로 가게 된 게 이제 랜드마크가 좀 흘러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케빈 린치라든지 도시계획가들은 랜드마크를 누구를 위해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걸 만드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실 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행정가라든지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랜드마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체가 누군지 저는 그 주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약간 느낌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전에 아처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랜드마크가 분명히 개인 내에서 출발되긴 했지만 그게 서서히 공감대를 만들면서 그것들이 랜드마크로 그러니까 처음엔 랜드마크가 아니었겠죠. 그냥 정말 그냥 땅에 있는 마크였을 텐데 그것들이 점점 축적되면서 랜드마크의 역할이 됐다고 하면 지금 홍 반장님 얘기해 주시는 거는 지금은 그게 반대로 된 느낌을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가나 어떤 정치가나 어떤 개인이거나 그런 것들이 자기가 먼저 그런 어떤 공감대를 얻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이게 랜드마크라고 약간 반강요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제 랜드마크 자체가 이제 물리적으로 커야 되고 눈에 띄어야 되니까 또 도시나 어떤 우리 집단 내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런 권력이든 자본력이든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랜드마크를 심는 주체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주체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 주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랜드마크를 받아들인 주체는 또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을 포함하겠지만 받아들인 주체는 그 사람은 형만 점의 일부고 나머지는 그 랜드마크를 둘러싼 그곳을 삶의 영역으로 하는 시민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공급자와 수요자라고 그냥 단순히 본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줬으니 받아라로 끝나지 않는 게 또 오히려 랜드마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게 랜드마크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걸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이에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게 랜드마크야 라고 주어졌으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 왔던 거죠, 우리들이.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거의. 근데 랜드마크는 사실 기본적으로 약간 물리적인 영역이 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리적인 영역이 많이 크고 그래서 사실 뭐 피라미드라든지 뭐 우리가 뭐 피사의 사탑이라든지 마찬가지로 다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자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자연물도 랜드마크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사실은 실제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봐도
일부 자연물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방금 전에 홍 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랜드마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랜드마크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게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게 이제 크기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그 시야에 들어오는 어떤 크기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 랜드마크를 인지하는 어떤 메커니즘 안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인간의 눈이 사실은 상하 120도랑 좌우 180도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외웠다. 네. 이거 외웠네. 그리고 180도 이거. 그리고 눈을 돌리면 그 영역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거를 이제 외우면서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우는 180도긴 하지만 길이가 긴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와이드한 거. 네, 와이드한 거. 왜냐면 그거를 상대적으로 길다라고 같이 느끼긴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면 엄청나게 긴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 미터인지를 쉽게 인지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길다로 끝나는 거죠. 근데 높은 거에 대한 건 비교점이 너무 좋은 거죠. 왜냐면 그 시야 안에 그 높이가 다 나오고 그 옆에 작은 것들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랜드마크가 그 시야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떤 시야 각도 안에서 그것 대상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가 되게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출발점은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연물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나야가라 폭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뭐 나야가라 폭포뿐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너비랑 높이가 찾아보셨어요? 이거 어디가? 아니 나야가라 폭포는 아직 안 나왔나요? 네. 그거 외워야죠. 외우셔야죠. 근데 나야가라 폭포가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야가라 폭포가 어쨌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사진들 보면 약간 위의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비나 이 규모에 대한 걸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 폭포를 인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크기를 바로 느끼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랜드마크가 되게 어려운 조건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 구분해야 된다 봐요. 네. 그러니까 랜드마크 앞에 형용사를 붙이는 거죠. 네. 자연적 랜드마크와 인공적 랜드마크를 분류한다면 네네. 저는 자연적 랜드마크는 랜드마크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랜드마크라는 물리적인 구조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랜드마크라는 어떤 작동 방식을 이제 사람들이 알았어. 네네. 그걸 통해서 이게 지역이나 도시나 국가를 대표해서 나의 그 지역이나 그것들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아는 거야. 그럼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자연이라는 요소에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 해서 나온 게 자연적 랜드마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원래는 인공적 랜드마크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거를 자연적으로 했다? 못 만들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랜드마크를 통해서 일단은 뭔가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을 이해한 알고 후에 나니. 그거를 위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든 뭐 북유럽 같은 경우는 피오르드 계곡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랜드마크입니다. 그렇죠. 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 국가는 이런 광대한 자연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지역은 뭐 오세요가 됐든 아니면은 우리의 뭐 천혜의 자연은 뛰어납니다라는 것 뭐 홍보가 됐든 그런 걸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적 랜드마크가 들어오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그럼 약간 아초형님의 약간 그런 뉘앙스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위적인 행위가 들어가줘야 그렇죠. 그냥 랜드가 아니라 마크는 인위적인 행위의 어떤 주체나 그 객체가 있어서 그렇죠. 주어진 다음에야 그거는 실제로 랜드마크가 된다. 그렇죠. 그냥 페이머스한 랜드는 랜드마크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면 어렵다. 랜드마크가 어렵다. 물론 신을 믿는 분이 신의 섭리에 의해서 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네네. 그것은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신을 안 믿기 때문에 그 북유럽에서 오래 사신 홍 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동감해요. 사실 진짜요? 네이버에서 피오르드가 랜드마크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피오르드를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얘기를 한 건데 피오르드는 네네. 그 노르웨이 해안에 있는 모든 게 사실 다 피오르드거든요. 잘 모르고 떠들지 마라. 이런 건가요? 가봐야 된다. 가봐야 가보고, 된다. 못 가봤네. 나는 북유럽을 다 안다. 아니요,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그건 아니지만
이게 피오르드가 어떤 한 스팟이라든지 나이아가라 폭포는 어떻게 보면은 스팟이죠. 어느 정도 스팟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피오르드에 비해서 스팟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랜드마크라고 좀 우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있는데, 우기면 네,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홍보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지만 네네. 피오르드는 사실 노르웨이 저 끝에서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피오르드인데 아. 그거를 가지고 네네. 랜드마크입니다. 근데 약간 거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랜드마크가 그렇게 있는 거 따지면은 전 세계가 랜드마크지? 지구가 랜드마크. 동해가 랜드마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전 비슷한 느낌이라는 강원도 거죠. 사람들 서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뭔가 이거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거를 랜드마크라고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사실 노르웨이에도 다른 거 볼 거 많은데 네네. 우선은 뭐 자연을 좀 더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이거를 랜드마크라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기관에서 그렇게 했는지 네네.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피오르드가 랜드마크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이견이 있네요. 네. 누군가는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아니면 자연적인 것도 랜드마크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견이. 근데 제가 약간 저희가 뒷단에 얘기할 게 좀 계속 떠오르긴 하는데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마인드마크에 관련된 얘기도 뒷단에 할 건데 그렇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자연물도 당연히 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쵸. 한다면. 네. 근데 그 마음에 새겨졌다 하더라도 그게 날 그 기억, 이제 마음에 새겨진 기억의 배경으로서의 작용이냐, 아니면 그 배경으로서 그 지역을 인지하는 어떤 하나의 중심점으로나 아니면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느냐, 이건 약간 좀 다르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행위가 들어가야 랜드마크로 인정해 줄 수 저는 있다. 좀,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네. 랜드마크에 대한 어떤 이슈적이라든지 뭐 랜드마크가 어떤 작용을 했었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앞으로 또 할 얘기가 많잖아요 우리? 네. 할 얘기가 많으니까 또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해보죠. 네. 그렇고요.